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혈압이 낮아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오늘은 85번째 이야기입니다. 저혈압의 원인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혈압은 체내 염증이 가중되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여 맥이 매우 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데 이 혈류손 따기를 3차례 이상 하고 나면 1년 6개월 후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27쪽에서 30쪽까지 펼쳐진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저혈압이란 뭐냐? 역시 혈압이 낮아서 빈혈,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이미지죠. 첫 번째, 저혈압이란 혈압이 낮아지는 정도와 원인에 따라 다양한 질병 징후가 나타나는데 보통 수축기 혈압이 90mm 머큐리보다 낮으면 저혈압이랍니다. 이 이완기 혈압은 수축기 혈압에 비해 저혈압 상태의 반응률이 비교적 낮지만 60mm 머큐리, 즉 수은주 미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저혈압은 혈압의 수치보다는 개인의 나이 정도, 질환명, 생리 기능에 따라 저혈압에 대한 적응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증상과 예상되는 질병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하여 혈압이 감소하면 생명 유지에 덜 중요한 부분, 즉 피부나 근육 등에는 혈액 공급을 줄이고 대신 심장, 간, 뇌 이런 중요 장기로 혈액 공급을 늘리게 되는 보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러한 생명 유지의 항상성 유지, 즉 보존 작용도 그 한계에 도달하면 결국 중요 장기의 혈액 공급도 감소하며 기능장애로 이어져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데 이를 쇼크 혹은 쇼크사라고 하죠. 이때 빠르게 혈류를 돌려주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이 저혈압은 아무튼 체내 염증이 가중되어 적혈구 수치가 현저히 낮거나 또 높은 뇌 압력으로 인체 조직들이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두 번째, 저혈압의 종류와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어지러워서 벽을 기대고 있네요. 첫째 1. 저혈압은 체내 염증이 과다하여 심장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나 조직, 기관에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어서 조직세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맥이 없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기립성 저혈압이란 뭐냐? 즉 서 있으면 혈압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누워 있으면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보다 혈액이 복부와 다리로 많이 몰리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앉거나 갑자기 일어서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 양이
현저하게 줄거나 혹은 머리의 압력을 더 낮추거나 혹은 더 높게 만들어서 쓰러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또 밥을 먹어도 저혈압이 오죠. 식후 저혈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사를 하면 많은 양의 혈액이 장운동과 소화기로 공급되는데 이때 정상적인 소식을 하지 않고 과식이나 속식 빨리 먹거나 급하게 먹게 되면 장이 늘어지죠. 위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위장 대동맥의 그 굵고 많은 피가 머리로 솟아올라서 어지럼증 혹은 뇌압을 높여서 뇌를 무력화시킵니다. 따라서 저혈압인 사람은 반드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으로 조금씩 자주 식사를 하고 탄수화물이 적은 식사도 역시 도움이 좀 되겠죠. 네 번째, 또 신경 쓰면 생기는 저혈압이 있습니다. 급보나 비보 등 충격적인 소식을 듣거나 혹은 심하게 화를 내면 대동맥 옆에 있는 핏대가 서면서 뇌압을 높여서 쓰러지게 됩니다. 또 저혈압 환자는 대부분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 두려움에 주사를 딱 넣는 순간 하늘이 노래서 쓰러진다든지 또 피를 보면 놀라 쓰러진다든지 혹은 더운 날 오래 서 있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심장 이상에서 생겨난 혈압의 갑작스런 고저, 높거나 낮아서 뇌압을 높인 것이 주 원인입니다. 세 번째, 저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머리가 어지러워 머리를 움켜잡고 있네요. 첫 번째, 이 저혈압은 피 속의 염증 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혈구 수치가 낮으니까 심장으로 가는 혈류도 느리고 심장에 있는 동반결절의 전기가 매우 약해서 심장 펌프가 제대로 돌지 못하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저혈압은 어린 시절 환경적인 충격, 즉 경기가 누적되어 혈중에 염증이 체내에 많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적혈구 수치가 낮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핏길이 막혀 심장의 부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심장의 박동이 점점 빨라지고 또 한편 동반결절의 전기가 미약해져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손목 쪽 있죠. 손목 쪽 여기에 이 부분에 살포시 엄지로 맥을 짚어보면 맥이 아주 약하거나 잘 잡히지 않는 사람, 즉 저혈압이나 심장병 환자는 기가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기가 약하다는 이야기는 피가 잘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 따라서 신체 어딘가 이런 사람은 부딪히면 멍이 쉽게 잘 듭니다. 또 피부에 수많은 모세 혈관이 많이 생겨서 정맥 피부가 많기 때문에 피부가 푸르게 보이거나 혹은 얼굴이 하얗거나 창백하여 화색을 잃기도 하고 혹은 입술이 푸른 기운이 감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이런 현상이 이제 머리에 나타나서 머리에 수많은 모세 정맥이 많이 생기면 이게 바로 모야모야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것은 경기 후 죽은 농백혈과 세포가 썩어 난 노폐물이 정맥에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막혀 있죠. 이렇게 되면 글로미 현상이 생겨요. 글로미라는 것은 우회 통로, 즉 정맥이 막히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새로운 정맥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글로미 현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회 통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보다는 정맥혈관이 무수히 많습니다. 즉 생명 유지를 위하여 또 다른 모세
정맥혈관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식물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물을 많이 공급하면 땅의 기공이 막혀서 살아남으려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잔뿌리가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웃자랍니다. 막 키가 쭉쭉 웃자라다가 결국 뿌리가 썩어 말라 죽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이 저혈압은 오래 두면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 심장에 대동맥궁이 있고 여기에 관상동맥, 심장으로 관상동맥이 있죠. 여기에 이게 바로 동방결절입니다. 전기를 쫙쫙쫙 보내서 심장을 뛰게 만들죠. 자, 첫 번째, 오랜 저혈압 상태는 혈중 높아진 염증으로 심장의 압력과 박동수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맥박이 빠르게 뛸 때는 심장장애가 생기는데 이것은 주인을 살리려고 더 많은 산소 양분을 보내려고 발악하는 현상입니다. 이게 오래되면 심장병으로 이어지죠. 세 번째, 그 이유는 심장의 관상동맥의 혈관이 좁아지는 이유도 있고 또 심장의 박동 시 압력이 매우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동방결절의 전기가 문제가 되어서 부정맥이 되는 것. 이 모든 그 원인은 한결같이 체내 염증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심장의 정상적인 박동을 방해하는 과부하가 걸렸거나 동방결절의 전기 에너지가 약하여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 즉 인체의 혈관은 피가 온몸으로 콸콸콸콸 잘 흘러야 합니다. 혈관의 통로가 잘 확보되면 심장은 원활하게 잘 움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장의 박동수가 점점 빨라지거나 심장 압력이 증가하여 터질 듯한 심장 관련 질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따라서 수정냉증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다리가 차고 그 고관절이 문제가 생기고 아랫배가 차가워져서 생리가 문제가 생기며 그러다 보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저혈압이 되고 이것을 오래 방치하면 심장병 판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저혈압에서 생기는 다양한 질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심장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바로 우물물을 퍼올리거나 상수도 물을 보낼 때 쓰는 모터펌프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보세요. 지하수 물이 지금 펑펑펑펑해서 수도물이 콸콸콸 이렇게 흘러야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심장이에요. 그런데 왼쪽은 한번 보세요. 쉽게 하면 핏길이 막혀 있으니까 똑똑똑똑 떨어지니까 모터가 어떻게 됩니까? 끼끼끼끼끼끼 계속 자주 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해당되는 압축통이 내압이 높아지고 이건 이렇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머리가 시원합니다. 늘 맑고. 자, 두 번째, 그래서 모터펌프에 똑같은 전기를 공급하여도 흡입구나 배출구를 막아버리면 모터펌프가 과부하가 걸려 모터펌프는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끽끽끽끽거리겠죠.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모터펌프는 회전을 멈추고 과부하로 안에 있던 에너멀선이 과열로 불에 타서 제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심장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번째, 따라서 심장의 이상은 내 몸에 염증으로 어딘가 막혀 나타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수정냉증에서 시작합니다. 그다 뒤에 이제 뭐냐, 서서히 아랫배가 차지고 생리 이상이 생기고 숨이 차고 손발에 털이 나기 시작하고 피부가 검붉게 되고 얼굴이 창백하거나 누렇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자, 따기 후 1년 6개월 후에 정상혈압이 됩니다.
자, 치료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손따기만 해줘도 된다는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이 저혈압 심장병을 다스릴 때는 염증 빼기 기본 손따기 딸점을 1차로 따줍니다. 딸점은 아주 간단하죠. 다사, 나사, 라사를 찔러서 염증을 다 빼주고, 그 다음 가와 마, 갑상선과 목, 다리로 피를 쫙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저혈압이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따준 후에 심장이 벌렁벌렁 갑자기 막 펑펑 뛰기 시작해요. 또 심한 경우는 이 왼쪽 심가슴이 벙벙 이렇게 막 뛰는 사람 경우도 있습니다. 옷이 막 줄렁줄렁한 경우도 생겨요. 이것은 핏길이 열리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기뻐야 됩니다. 즉 수도콕에서 물이 졸졸졸 나오다가 갑자기 수도콕이 최대한 열면 자동 펌프가 강력하게 빵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 이런 현상이 생겨나면 반드시 호전 반응, 명현 반응, 즉 핏기를 더 많이 살리려고 온몸에 열을 38도, 39도 막 올리게 됩니다. 즉 몸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즐겨야 완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 손따기를 3, 7일, 즉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를 다스려 주세요. 세 번째, 이렇게 되면 1년 6개월 후에 정상 혈압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손을 따고 나면 손가락에서 피와 염증이 섞인 동백혈을 빼주고 나면 전신의 막힌 혈류가 이동하며 핏길이 살아나서 얼굴이 볼고리하게 화색이 살아나고 뇌압이 낮아서 머리가 한결 가볍고 숨쉬기도 아주 편해집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하고 자고 이틀 3일 지나면 적혈구 수치가 상대적으로 막 높아져요. 예, 염증이 빠진 거 몇 수십 배의 적혈구가 새롭게 골수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난 혈류로 새로운 세포가 분열하거나 노후세포는 빠르게 골지체에 분해되어서 혈장에 녹아 빠지면서 세포핵의 DNA 구조까지가 정상적인 구조까지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막힌 혈관이나 면역 기능이 완전하게 회복되는데 1년 6개월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 혈압을 찾으면서 건강이 빠르게 호전되고 그동안 손상된 모든 DNA 복구가 완료가 됩니다. 자, 7번째. 자, 추가 다스리는 딸점과 십기단, 협심증 다스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째,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신체 조직의 3분의 1 정도가 정상화되고 건강이 계속 조금씩 좋아지다가 1년 6개월 후에는 정상적인 혈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1년 6개월 만도 될 수 있겠죠. 정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추가로 다스리는 겁니다. 자, 기본 손따기를 3회 정도 하셨으면 추가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요 저혈압 심장병 혈류 딸점으로 다스려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5번째, 그냥 편하게 조금 전에 살펴봤던 1차 기본 손따기만 한 보름 15일에 한 번 정도 다스려 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다스려 주시면 가장 빠르게 낫습니다. 6번째, 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제 발가락 끝 뇌압을 낮추기 발가락 끝을 10기단이나 하죠. 10기단 따기를 일주일 간격에 일주일에 한 번씩 따줍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에 부하가 걸려 있는 게 발끝으로 피가 내려오면서 머리로 솟구쳐 생긴 빈혈이나 어지럼증 혹은 창백한 얼굴의 화색을 빠르게 재생시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장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7번째,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협심증혈, 심장 가슴 중앙 있죠. 비수 있는 이쪽에. 자, 협심증 어적혈 빼기를 해줍니다. 이 심장이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저께를 빼기 하기 전에 앞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1항 기본 손따기를 반드시 해주신 다음에 손발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협심증 어저께를 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일주일 차로 한 3에서 5회 정도 해주면 심장이 아주 많이 강화되고 빵빵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자, 잘 다스려서 난치에 가까운 저혈압을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째, 저혈압 내가 만들면 내가 고친다. 자, 그래서 질병이란 원래 수십 년 전부터 서서히 징후를 보이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예방 차원은 고사하고 중병에 걸려야 이것저것 헤매며 고치려고 전국을 헤매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혈류순 따기 공짜라고 하찮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귀하게 생각하고 다스리면 좋은 효험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지금 심장이 압박이 되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심장을 뛰게 하려고 기침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기침을 하면 이 대동맥공 핏대가 살아서 심장에 동반결절로 전기를 많이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질병이든 반드시 전조증세가 있습니다. 질병 징후가 보일 때 고치는 것이 최고의 인술입니다. 세 번째, 초기에는 수족냉증에서 저혈압으로 진행되다가 심장병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빈혈 때문에 고통하는 이미지죠. 네 번째, 이 저혈압이 되기 전까지 보이는 질병의 전조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인 충격으로 초기 경기나 경련을 방치하면 대부분 수족냉증이 먼저 되죠. 손끝부터 발끝부터 차가워지죠. 이때가 이미 조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항생제나 주사제, 약제, 항경련제를 처방받지 않을 경우에는 수족냉증이 됩니다. 이 정상적인 인체의 자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병원 가서 항경련제나 주사제, 항생제 이런 걸 맞게 되면 허해야 돼요. 손은 또 한데 대신 그 죽은 백테리아 염증이 온 몸을 돌고 다녀서 더 큰 질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장애인 수가 최고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저체온의 범위가 이제 서서히 넓어집니다. 발목에서 다리, 무릎, 고관절, 아랫배까지 차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서서히 체내 염증 지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맥이 72, 3회에서 80회 정도 되고 85회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서서히 저혈압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맥을 짚으면 맥이 거의 잡히지 않죠. 맥박이 약하여 동반결절의 전기 신호가 점점 약해지며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심장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전조증세니까 이런 사람은 기본 혈류순 따기 3차 이상 해서 1년 6개월 후에 저혈압을 반드시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생활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지구가 있죠. 지구가 있는데 체내 염증이 적은 사람은 이렇게 지구에 붙어 살 수 있어요. 그러다 수족냉증이 되면 지구를 서서히 벗어나죠. 내압이 높아지거나 허이 되면 서서히 지구를 떠나게 되는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갓 태어나도 부모로부터 염증을 많이 물려받으면 결국은 태어나면서 바로 일찍 세상을 떠난다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야기 마치기 전에 구독, 알림,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86번째 이야기는 두한조결, 두 머리는 한차고 족 발은 열이 나야 된다. 그래서 지구 환경과 수성화금, 화강, 수는 성하고 올라가고
머리에 이런 강 발로 내야 된다는 이야기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몸속의 적혈구는 지구 자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머리는 차고 수족이 따뜻하면 젊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일상 되세요.